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초급 한문 강독 추구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일단은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것을 한번 빠르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이성합이요 형제 일기연이라 부자 자당효요 형우 제역공이라. 자, 부부 이성합, 부부는 두 성, 두 가문이 합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형제는 한 기운이 이어진 것이죠. 일기련. 부자, 자, 부자 할 때 자는 자에 사랑하다 아끼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당효 하면 자식은 마땅히 효도해야 하며, 형우 제역공, 형은 아우를 우애하고 아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역공 하면 아우는 형을 또한 공손하게 대해야 한다. 공손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부모 천년 수요 자손만세형이라. 애군 희도태 요 우국 원년풍이라. 자, 부모 천년수. 이 문장은 기본적으로 말하는 화자가 따로 있다고 했죠. 자, 자식이 생각하는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가, 그죠? 부모가 천년의 장수를 누리기를 기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손만세형은 부모는 자손이 만세형, 만세토록 영화 누리기를 바란다. 자, 그래서 주어 수로가 자식이 원하고 부모가 원한다는, 기원한다는 그런 주어 수로가 생략되어 있는 문장이죠. 그 다음 애군 희도태 할 때 희 바라는데, 일반적으로 이 문장은 이제 백성이 자기의 군주를 사랑하여 도가 태평할 것을 바라는 것이고, 그 다음 우국 원 연풍이죠. 우국은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것을 우국이라고, 연풍은 해마다 풍년이 들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이제 우국은 군주가 원하는 것이죠. 자, 이렇듯 비록 시의 형태로 쓰여져 있긴 합니다만은, 일반적 시가 그렇죠. 화자라고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느낌을 전하고 있는 요 작자가 주어나 동사가 생략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죠. 처현 부화소요 자효 부신관이라. 자효 쌍친락이요 가화만사성이라. 자, 처현 아내가 어질면 부화소, 부화 요 남편이죠. 남편의 화가 적고, 자효 하면 자식이 효도를 하면 부신관이라 부모의 마음은 너그럽다는 것이죠. 너그러울 관자죠. 그 다음 자효 쌍친락 했죠. 자효 자식이 효도를 하면 쌍친, 요 양친하고 같죠. 이제 두 부모를 이야기하는 거죠. 두 분 어버이가 락, 즐거울 락이니까 여기서는 즐거워하신다 아니면 기뻐하신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화만사성, 가화하면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성, 만사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가정 화목의 중요성을 하나의 이제 식구로서 나타낸 구절이죠. 그 다음 사가 청소리비요 억제 백일면이라. 갑인 사연처요 공란 사양상이라. 사양상이라. 사양상이 되겠죠. 자, 사가 하면 집이 그립다는 거죠. 집이 생각난다는 거죠. 집이 그리워서 청소, 립, 청소, 맑은 밤에 립, 설립자니까 여기서는 시적으로 이제 서성이다가 억제, 아우를 생각한다는 거죠. 아우를 생각하다가 밤새도록 이제 잘 못 잔 거죠. 자, 그래서 백일면, 백일이니까 대낮이죠. 대낮에 면, 잔다는 거. 아니면 시적으로는 좀 졸고 있다는 것이죠. 갑인 사현처요. 갑인 집안이 가난하면 사현처. 어린 아래를 생각하고. 공란 사양상, 그죠? 공란, 나라가 어지러우면 나라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양상해서 여기서는 어질 양자죠. 착하고 어진 현명한 그러한 재상을 생각한다라는 구절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록죽이죠. 록죽 군자절이요.
청송 장부심이라. 인심 조석변이요 산색 고금동이라. 자, 녹죽이니까 녹색 대나무죠. 푸른 대나무. 자, 푸른 대나무는 군자의 절개이요. 청송, 여기도 푸른 소나무죠. 푸른 소나무는 장부심이라. 장부의 마음이로다. 인심 조석변이요. 인심, 사람의 마음이죠. 조석,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요. 변하지만 산색, 산의 빛, 산의 색깔은 고금동이라. 예나지금이나 고금, 예나지금이나 동, 한 가지로다. 한 가지로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시를 볼 것 같으면 강산망고 주요 인물 백년빈이라. 세사 금 삼척이요 생애 주 일배라. 자, 강산망고주. 강산, 강과 산은 강산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강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땅들을 또 강산이라고 하죠. 자, 나라도 이 상징적 의미로 쓰이고요. 자, 그래서 강산은 만고의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만고의 주인이고요. 변함없는 주인이라는 것이죠. 인물 백년빈이다. 그렇지만 인물, 사람은 100년, 그러니까 기껏해야 수명이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00년마다 오는 손님, 100년의 손님이로다. 세사 금삼척이요. 자, 세상일이죠. 세상일은 참 시름도 많고 좀 인생살이 좀 고달프기도 하죠. 근데 세사가 그 고달픈 세상살이를 금삼척, 자, 석자가 되는 금은고에 실어보내고, 좀 실어보낸다는 시적 뉘앙스는 금삼척이라는 말 자체에 녹아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애 주일배. 그 한 사람의 생애죠. 한 사람의 삶과 생애는 주일배, 술 한 잔 술로, 그죠? 한 잔의 술로 달랜다. 시름을 달랜다. 라듯이,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위에서, 금삼척이나, 네 번째 어구에 있는 주일배는 시적으로 검은고에 실어보낸다. 아니면 한 잔 술로 달랜다라는 실어보내고 달래다라는 뉘앙스는 그 글 자체, 문장, 어구 자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시적으로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산정사 태고요 일장여 소년이라. 정리 건곤대요 한중 1월장이라. 산정 하면 산이 고요하다는 거죠. 산이 고요하니 사태고, 태고와 같고, 다름을 사자인데 같다, 마치 인듯하다, 여러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사자를. 그래서 일장, 하루가 길다는 거죠. 조수로 같이 하루가 길어서, 하루가 긴 것이 마치 여소년이라, 소년과 같도다. 정리, 정은 고요할 정이니까 고요함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근고인데, 근고는 천지와 같죠. 하늘과 땅의 큼을, 전체의 뉘앙스는 수로는 이제 안다라는 뉘앙스죠. 그렇기 때문에 고요함 속에서 하늘과 땅이 크다는 것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화자가. 그리고 한중, 역시 이제 한중, 화자가 한가름 속에서, 이 시를 쓰는 한가름 속에서 1월장, 1월은 해와 달이지만 여기서는 시간적 개념으로 세월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세월의 길이나 세월이 길다는 것을 안다, 아니면 느낀다라는 그 뉘앙스가 시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전매 춘색이요 급수 두월광이라. 서정 강상월이요 동각 설중매로다. 설중매라 그런 거겠죠. 경전. 자, 이것도 화자가 따로 있죠.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경전 밭을 가는 거죠. 매 춘색. 자, 매는 묻을 매자고 춘색 그냥 봄빛을 묻고요. 급수 물을 깃는 거죠. 두월광에 물을 기를 때 두월광이라. 월광하면 달빛이죠. 달빛을 요 말두자지만은 두레박으로 돼지를 하듯이 두레박으로 퍼올리다 떠다는 의미죠. 그래서 달빛을 함께 떠다 퍼다는 겁니다. 물을 기를 때 달빛을 함께 떠다 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서정 강상원이나 서쪽 정자에는 저 강상, 강 위에 달이 떠 있고요. 동각 설중매라. 동쪽 누각이죠. 동쪽 누각에는 설중 눈 속에 매, 여기서 매화가 피어 있도다, 피어 있구나 하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주 인안적이요 식초 마구청이라. 백주 홍인면이면 황금 흑리심이라. 자, 음주 술을 마시는 거죠. 술을 마시니 인안 사람의 얼굴이 적 붉어지고요. 식초 풀을 뜯으니 마구청이라. 마구니까 말의 입이 파래진다. 네. 백주홍이, 그러니까 백주니까 여기다 탁주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자, 탁주 홍인면. 탁주를 마시니까 탁주는 홍인면. 사람의 얼굴을 붉게 만들고, 붉어지게 하고. 자, 그렇게 자연스럽겠죠. 황금, 흑, 리심. 요 황금은, 자, 흑, 리심. 리는 관리의 마음을 검게 만든다는 것이죠. 검게 만드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였죠. 노인 부장거하고, 소와 기중내라. 남노 부신거하고, 여비 급수래라. 노인은 부장하면 요 도울 부자인데, 지팡이를 짚고, 거하고, 소와 기중내라. 소와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기죽. 요 말 달릴 기자죠. 말 탈 기자, 말 타고 달릴 기자죠. 그래서 중마놀이 하는 거죠. 대나무로 된 짱태를 가지고 말 타는 듯한 애들끼리 하는 놀이. 중마를 타고 오도다. 남노니까 남자 종은 부신. 부자는 질부자고 신은 이제 땔감이라든지 섭이죠. 섭신자니까. 그 섭을 지고 부속에 들어간다는 말도 있으시. 자, 그러니까 땔감을 등에 지고 가고. 그 다음에 여비 급수래라. 여비 여종은 물을 뜨고 온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 했던 것을 살펴봤고요. 오늘 잠깐만요. 화면을 내가 안 내고 왔군요. 맞죠? 맞나? 화면을 안 넘기고 했는지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요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롭게 할 21번째 시편을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자, 먼저 세연 어탐목이요 자다 학피연이다. 송작 연객계요 월이 독서등이라. 요것도 이제 두 개, 세 개씩 끊었죠. 자, 세연하면 연은 벼루 연자죠. 벼루 연자고, 새는 시끌 새자죠. 자, 그러니까, 벼루를 씻으니, 벼루를 씻는다는 거죠. 탄목. 자, 물에 있는 물고기들이 삼킬 탄자죠. 요 먹묵자죠. 자, 먹물을 삼키고. 자, 어떤 사람이 자연에 나갔다가, 냇가나 나갔다가, 이제 뭐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면서 먹을 가락 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벼루를 씻으면, 그 연못이라든지 시냇가 겨울가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 먹물을 먹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세연, 여기 벼루 연자니까 벼루를 씻으니 물고기들은 먹물을 삼키고요. 자, 그 다음에 자다 하면 자는 일반적으로 자 할 때는 삶다라는 뜻입니다. 삶다, 익히다. 아니면 주전자에 넣어서 물을 끓이다는 의미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밑에 차다자가 있죠. 차다자. 그러니까 차를 끓인다라고, 차를 달인다, 차를 끓인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차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요즘 제품, 상업적 제품이 되어가지고, 금방, 물을 넣어서, 마시는 것도 있지만은, 푹 익혀서, 달여서 먹는 여러 가지 차들도 있죠. 약차들도 있죠. 자, 아무튼, 차를 달이니, 학피연, 학이 피해간다, 연기를 피해간다는 거죠. 학피연. 학이 연기를 피하는 거죠. 주어수로 목적어가 되겠죠. 학이 연기를 피하고요. 자, 송작. 이때 월위, 요 작하고 위는 뭐가 되다라니까 지금 다 보를 써간다고 그랬죠. 소나무는, 자, 연객계라. 자, 연객계가 된다는, 연은, 일반적으로, 느리다, 끌다, 끌어들이다, 또한 인도하다 뜻 되지만은, 어떤 연회나 손님, 중요한 자리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도 연자입니다. 자, 그래서 연객하면, 손님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손님을 맞이하는 덮개, 즉, 양산이 되겠죠. 일산이라고 쓰죠, 일산. 자, 소나무는 손님을 맞이하는 양산이 되고, 우산이 되고, 아니면 손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일산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이제 날일자에다가
우산산자를 써가지고, 우산산자 두 개씩 써야죠. 우산산자를 써서 양산의 의미죠. 햇빛 가리개. 자, 그래서 소나무는 손님을 맞이하는, 자, 손님을 이끄는, 손님을 맞이하는 덮개니까 여기서 일산이 되고요. 되다. 그 다음에 달은 독서등이다. 독서는 책을 읽다는 거죠. 책을 읽는 등불이 되네.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세연 어탐목 하면 벼루를 씻으니 어탐목 물고기는 먹물을 삼키고요. 자다 그러네. 차를 다리니까 학이 연기를 피하죠. 주어수로 목적어 학이 연기를 피하네. 자, 그 다음에 소나무는 손님을 맞이하는 일산이 되고, 일산이가 양산, 햇빛 가리개가 되고, 달은 독서, 책을 읽는 등불이 된다네. 자, 등불이 되네. 책을 읽는, 글을 읽는 등불이 되네. 자, 그 다음에 화락, 연불소죠. 일반적으로 련이라고 했죠. 련. 불쌍하다, 련하다 할 때 련이죠. 자, 화락, 연불소요.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월명의 무면이라. 월작 운간경이요. 풍이 중리금이라. 자, 화락이니까 꽃이 떨어지는 거죠. 꽃이 떨어지니까 일반 연애는 우리 아련하다는 개념인데, 불쌍하다, 슬프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애틋함 가운데서도 아끼고 소중한 게 련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꽃이 떨어진 사실이 너무너무 아련해서 불소, 꽃잎이나 꽃에 치우지 못하는 거죠. 쓸지 못하다. 쓸소자니까 쓸지 못하고. 월명, 달이 밝으니, 또, 밝은 달 자체가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럽다는 거죠. 사랑스러워서, 면이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거죠. 잠을 못 이루냐. 잠이 없다. 잠을 못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달은, 여기도 작하고 위가 되죠. 달은 운간. 구름 사이죠. 사이가 한자니까. 구름 사이에 거울이 되고요. 청동거울처럼, 둥글은 청동거울이 되고요. 풍이 중리금이라. 바람은 중리, 속리자죠. 속리자. 대나무 사이에 거문고가 되네. 마치 우리 보면 대숲에 들어가면 대나무가 짱대처럼 이렇게 서 있고, 대나무 마디마디가 있는데, 이것이 마치 바람이 불면 소리도 나면서 흔들리고 하는 모습이, 가야물 켤 때 우리가 손을 눌러서 소리도 내면서 켜잖아요. 줄이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대나무 속 거문고가 된다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화락, 면불소요, 월명, 괴무면이라. 월자, 운간경이요, 풍이 중리금이라. 자, 다시 한번 보면, 꽃이 떨어지니까 그게 아련해서 쓸지 못하고요, 치우지 못하고요. 달이 밝은 사실이 너무너무 아련하고 사랑스러워서 잠을 못 이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달은 뭐가 되다, 구름 사이에 거울이 되고요. 바람은 대나무 속에 거문고가 된다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바람은 대나무 속에 거문고가 되네. 실제 어려운 글자들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계속 읽다가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글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국수 월제수요. 국수 농화 향만이라. 오야 등전서요. 등전주죠. 요 낮주자는 서가 아니고 낮주죠. 유월정하추라. 자, 국수 하면 요 국자는 움킬 국자죠. 우리 손으로 움키는 거. 자, 그래서 원래 이 움켜뜰 국자거든. 움켜뜬다. 자,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내과는 시내께 가서 두 손을 모아서 물을 떠서 이제 마시게 되죠. 그 모습입니다. 양손으로 물을 떠. 움켜지는 거죠. 자, 물을 움켜진다는 거죠. 물을 움켜지니까, 야, 손에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이, 그러니까 저 달밤일 것 같으면 달이 양손에 이제 물에 움켜뜬 물에 달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제수라. 달이 손에 있다는 거죠. 주어수로 목적, 오라 봐야죠. 달이 손에 있다. 자, 물을 움켜쥐니까, 움켜쥐다기보다 움켜뜨는 게 낫겠죠. 양손을 들어 물을 움켜뜨니 달이 손에 있고, 그렇죠. 월제수죠. 그 다음에 농화, 요거 농인데, 희롱하다 할 때 쓰죠. 희롱하다는 건 즐겁게 갖고 노는 것을 희롱하는 것인데, 아무튼, 농화, 그러면 꽃을 가지고, 여기 수로 목적어죠. 꽃을 가지고, 꽃을 희롱하니까, 향만이라, 향기가 꽉 찬다는 거죠. 여기 수로에 꽉 찬다. 자, 어디에? 가득하다. 꽃에 가득하다. 그래서 이것도 보로 보는 거죠. 실제 목적을 보든 보를 보든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향만까지만 하더라도 의미가 전달이 확실히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수로가 무엇이 꽉 차는지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옷에 가득하다. 향기가 옷에 가득하다. 그 다음에 오야 등전주요. 오야가 되니. 자, 요거는 예전에 시간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이제 하루를 24시간으로 할 것 같으면, 이건 밤 12시 자정이고요. 낮 12시고요. 6시, 3시, 9시 할 것 같으면, 실제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 시즌에는 2시간 단위였잖아요. 그러면 11시에서 1시 사이가 우리 보면 이제 자시라 그러죠. 자시. 그 다음에 1시에서 요 3시 사이를 3시 사이를 11시에서 1시까지 2시, 3시까지는 여기를 이제 축시라 하고, 축시라 그랬죠. 축시. 그 다음에 3시에서 5시 사이를 인시라 그랬다는 인시. 그림 잘못했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거 9시에서 11시까지. 그 다음에 7시에서 11시. 보면 요 술해 그러죠. 신유. 보면 여시 말고 여기 보면 이제 술시가 있고 요 해시가 있는데 요 해시가 1경이고요. 그 다음에 술시가 1경이고요. 해시가 2경이고, 그럼 자시가 3경이거든요. 3경. 경태는 여기서 경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 축시가 4경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인시죠. 인시가 5경이에요. 5경.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오야란 말은 밤의 끝이죠. 끝자락인 여기 인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밤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자시를 가장 깊은 밤이라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밤에, 그리고 인시가 지나면 이제 몇 시가 되면 해가 뜨게 되잖아요. 5시, 7시 사이에 해가 뜨게 되니까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 가장 밤이 깊은 곳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오야 하면 가장 깊은 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림을 좀 어설프게 그렸죠. 아무튼 1경, 2경, 3경, 4경, 5경을 하는데 5경 하면 가장 깊은 밤, 막 동트기 직전이기 때문에 더 적막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등전 앞에 한낮이 대낮이란 거죠. 등불 앞에 대낮이고요. 그 다음에 6월은 한여름의 끝자락이죠. 음력으로 1, 2, 3이 봄이고 4, 5, 6이 여름이기 때문에 7, 8, 9 이거를 가을로 보거든요. 음력으로. 자, 그러니까 가을이 바로 오기 전 늦여름, 자, 가을이 바로 가기 전 상태죠. 자, 그러니까 이미 6월 정자 아래 이미 가을이 와 있다는 거죠. 정자 밑은 이미 가을이 와 있다. 가을이라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물을 움켰더니 움켜지니 국수죠. 움킬국, 움켜뜰 국자죠. 월제수, 달이 손에 있고요. 그 다음에 농화, 꽃을 가지고 노니, 꽃을 희롱하니, 향기가 많니, 요 만자가 꽉 차 수로죠. 꽃에 가득하고, 오야. 자, 시간부사로 보면 됩니다. 전체 시간을 뺍니다. 깊은 밤에 깊은 밤이 등불 앞에 대낮이요. 자, 6월에도 정자나무, 6월인데, 음력요리겠죠? 정자 아래 가을이 왔다네. 가을이라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두백이요. 인두백. 출의 수엽황이라.
우후산여목이요. 우후산여목이요. 풍전초 사취라. 자, 여기서는 아래쪽에는 세 개, 두 개로 의미 단위로 끊을 수 있겠네요. 두 개, 세 개에서 끊을 수 있고. 세거는 세월이 가다. 그죠? 세월이 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두백. 사람의 머리가 하얗게, 인두니까 사람의 머리죠. 사람의 머리가 희지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월이 가다 그러니까 이 주어수로고 주어수로, 요 인두가 주어가 되고요. 요 백이 수로가 되겠죠.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출애. 요도 주어수로. 가을이 오다는 거죠. 가을이 오니 수엽, 나무잎이죠. 나무잎. 자, 이게 주어고, 나무잎이 누러지네. 누래진다. 그 말이죠. 요 수로 됩니다. 자, 우후산. 자, 우후산이니까 전체는 이제 주어는 산이에요. 산인데, 우후니까 비 온 뒤에 산. 비 온 뒤에 산이죠. 그러면 우후는 산을 꾸며주는 관형어가 되는 거죠. 아무튼 전체 주어 구가 되는 거고. 자, 안에서 우후 비 온 뒤에 산은 마치 뭐뭐와 같다 그러죠. 목욕한 것과 같다. 목욕한 것 같다. 실제 이제 목이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욕할 때 이랬습니다. 목욕을 쓰는데, 목은 머리만 감는 거고요. 요건 이제 온몸을 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머리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전체 이제 목욕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히려 욕보다는 목이라고 한 거는 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고개를 쳐든다고 그러잖아요. 맨날 산은 땅이 고개를 쳐든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자체가 땅의 머리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목자를 쓰는 거예요. 자, 아무튼 목욕한 것, 요 산에 비가 오니까 머리에 목욕을 한 것과 같다. 머리를 감은 것과 같다. 그렇죠? 우후산여, 여는 마치 뭐뭐와 같다 해서 전체 수로가 되는 거고요. 풍전초니까 바람 앞에 풀이죠. 바람 앞에 있는 풀. 자, 그래서 바람 앞에 풀을 꾸미니까 주어고요. 관형어가 되겠죠. 사취. 자, 바람이 부니까 풀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면 마치 취한 것과 같다. 요 취할 치자죠. 마치 술에 취한 것과 같다네. 자, 새거 인두백이요. 출의 수엽황이라. 우후산 여목이요. 풍전초 사취라. 요거는 세 개, 두 개씩 의미 개념으로 그런 게 나죠. 자, 그걸 뭐 두 개, 세 개 해도 상관없습니다. 비 온 뒤에 산은 마치 목욕한 것과 같고요. 바람 앞에 풀은요, 술에 취한 것과 같다네. 먼저 세월이 가니, 시간이 가니, 인도 사람의 머리가 하얘지고요. 가을이 오니까 추엽, 나뭇잎이 황 누러진다네. 누래집니다. 누러진다. 자, 그 다음에 인분 천리외요. 흥제 일배중이라. 춘이 무분별이요. 인정유 잔심이라. 이건 실질적으로 쉬운 글자들만 나와 있지만은 의미상 살펴볼 것 같으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인분, 사람이 나뉘다는 건데, 자, 보면 분리를 나타내겠지만은 여기 분자는 떨어져 있다. 자, 이별을 나타내 있습니다. 이별의 뉘앙스죠. 자, 그래서 사람이 요 주어고 여기서 분이 나뉘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라는 게 떨어져 있다. 천리 밖에. 그래서 전체 요거는 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천리 밖에 떨어져 있고. 자, 그래서 어떤 절대 고독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천리 밖에 떨어져 있으니까 혼자 인근 천리 안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흥은 제1배중. 자, 흥은 요것도 주어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술 한 잔 속에 있다는 거죠. 술 한 잔 속에 있구나. 자, 그래서 혼자 술 마시고 흥얼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천리 밖에 있고, 자, 흥은 한 잔, 1배중이니까 한 잔 술 속에 있구나. 춘이 이제 혼자 봄을 만끽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봄이 와서 날이 좋으니까 춘이 봄의 뜻, 봄의 마음이에요. 봄의 의미는, 봄 뜻은 무분별이요. 자, 그래서 분별이 없지만 이 화자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봄이 왜 새롭게 나는 이 산속에 있으나 아니면 절대 고도나 절대 고독을 느끼면서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계절이 바뀌면서 새롭게 봄은 새로운 기회를
소생일 때니까 새로운 기회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절대 고독 속에서 사는 나는 그러한 봄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봄이든 겨울이든 가을이든 여름이든 어차피 사람과 떨어져 혼자 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봄의 뜻을 무분별이라. 분별할 수 없다는 거죠. 분별할 수 없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인정. 사람의 정이죠. 인정. 자, 사람의 정은, 인정은 유. 자, 여기 수로고 천심이다. 천은 얕을 천자고요. 심은 깊을 심자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얕고 깊음은 알겠다는 거죠. 자, 사람의 마음에는, 사람의 정에는 얕고 깊음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끼리 지나면서. 그래서 실제 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고독 속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 가장 많이 생각나고 떠오르는 사람이, 그죠? 그 사람한테는 깊은 마음이 있었겠고,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든지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얕은 거죠. 자, 아무튼 떨어져 혼자 사니까 인정, 사람의 정리가 얕고 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인분 천리외여 흥제 일배중이라. 춘이 무분별이요 인정유 천심이라. 자, 인분 사람과 천리 밖에 떨어져 있으니 흥은 한 잔 술 속에 있도다. 춘이, 자, 봄의 뜻은, 새롭게 봄을 맞이한 거죠. 봄의 뜻은 무분별, 내가 알 수가 없죠. 분별할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지만 인정, 사람의 정은, 사람의 정리는 유천심이라. 천, 얕고 깊음이 있도다, 있구나. 자, 그 다음에 화락 이전 춘이여 산신 연후 사락. 산외산 부진이여 로중로 무공이다. 요것도 산외산 로중로 세 개 두 개씩 끊는 게 맞겠네, 그죠? 화락 이전 춘이여 산신 이후 사락. 자, 화락, 꽃이, 화락은 이제 꽃이 떨어지는 거죠. 화락, 꽃이 지는 거예요. 꽃이 지는데 바로 이전이 와 있기 때문에 꽃이 떨어지기 이전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의 명사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이나 뒤에 나오는 연후는 실제 품사는 명사입니다. 명사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시간적 의미로 있을 때는 시간차로 보면 됩니다. 아무튼 꽃이 지기 이전에, 떨어지기 이전에, 자, 바로 그 이전이 바로 봄이고요. 꽃이 떨어지기 전이 봄이고요. 그러면 전체 명사구면 요 자체가 수로로 주어로 볼 수 있고 춘이 수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꽃이 떨어지기 이전이 봄이다. 그래서 요 봄은 명사 수로로서 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심 연후 사라. 산심, 산이 깊은 연후에. 자, 그러니까 산이 깊은 뒤에야, 연후에 바로 그것이 절이 있다. 아니면 절이다. 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식대로 해석은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문법상 딱딱 맞진 않아요.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석할 것 같으면 꽃이 떨어지기 이전이 바로 봄이고요. 산이 깊은 연후에 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제 절들이 깊은 산 속에 있지, 사람들 속세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물론 사람들 사는 속세에도 절이 있긴 합니다만은, 과거에도 볼 것 같으면 절은 깊은 산, 아주 산속 깊은 산에 있어야 절이 절다운 맛이 있다고 여겼었죠. 산의 산 밖에 산이죠. 그러니까 산 밖에 산이 있어. 여기까지 산 밖에 산이 있어. 산이 부진이니까 진은 다할 진짜죠. 산 밖에 산은 다하지 않고. 자, 우리는 저 멀리 보이는 산 뒤에는 또 산이 없는, 내 눈에 산이 안 보이지만 또 그 산에 가보니까 또 산 밖에 산이 있더라고요. 하늘 밖 하늘에 있듯이 산 밖에 산이 다하지 않는다. 그 산 너머에 산을 가니까 또 그 산의 너머에 산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산 밖에 산은 다하지 않고 또 산이 있다는 이야기죠. 노중로. 자, 길 중에 길 가운데 길. 자, 요거는 사람이 걷고 다니는 길이기도 하지만은 인생을 사는 방법, 그죠? 선택의 그 어떤 길이 있죠. 그 길, 내가 가고자 하는 길, 아니면 어디 목적지에 가기 위한 길. 근데 길을 가고 있지만은 또 그 길 가운데 또 다른 길이 있더라, 이게. 그래서 그 길이 무궁하다.
다 할 공자죠. 끝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다. 자, 화락 이전 춘이요. 자, 꽃이 떨어지기 이전이 바로 봄이고요. 산, 신, 연후, 사라. 산이 깊어진 연후에야 절이 있다. 그래서 산 밖에 산은 다 하지 않고요. 로중로, 길 중에, 길 가운데 또 길은 다함이 없다. 끝이 없다. 길 중에 길은 또 있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 길 가운데 길은 있어. 끝이 없다. 그 다음에 일모 장산월이요. 일모 장산월. 자, 그 다음에 천한 백옥빈이다. 소원 앵가 헐이요. 장문 천무다라. 장문 천무다라. 자, 일모. 해가 저물었다는 거죠. 자, 일모니까 해가 저물다 주어수로가 됐죠. 해가 젊으니 장산. 풀을 창자니까, 그죠? 푸른 산이 저 멀리 보이고, 푸른 산이 멀어 보이고, 색깔 자체가 이제 희미해지고 없어지니까, 그죠? 멀어 보이는 거고. 요 천은 하늘이 아니고, 날씨죠, 날씨. 날씨가 차가우니, 날이 차가워지니, 백옥빈이라, 백옥. 요 옥은 집이죠. 집은 집인데, 하얀 집이니까 일반적으로 풀로 만든 집, 초가집을 이야기합니다. 초가집이 가난하구나. 여기서 이제 가난하다는 개념보다는 쓸쓸하다는 개념을 가는 게 낫겠죠. 정감, 느낌으로. 날이 추워지니까 초가집이 더욱더 쓸쓸하구나.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소원, 작은 동산이죠. 장소. 소원에서는 장소처럼. 작은 동산에는 하니까 깨꼬리죠, 깨꼬리, 앵가 하면 깨꼬리 노래, 깨꼬리 소리예요. 앵가가 쉴 헐자죠. 쉬다 할 때, 쉴 헐자. 자, 그러니까 깨꼬리 소리가, 작은 동산에는 깨꼬리 소리가 그치고요, 쉬고요. 노래가 그치고요. 장문, 긴 문이지만 또 아주 큰 문이죠. 자, 커다란 문에는 나비의 춤이죠. 나비춤. 나비춤이 많구나. 나비들이 춤추는 게 많다는 거죠. 많은 나비들이 춤을 췄다고 있는 게 천무가 나비춤이 많도다. 내용상은 이해하시겠죠? 뭐 크게 여기서는 어려운 글자들이 없죠. 요 앵자는 자주 나오니까 앵무새 깨꼬리 앵이고요. 첩은 나비첩자죠. 나비첩. 그 외에는 뭐 어려운 글자들은 없죠. 자, 일모 창산문이요. 천한 백옥빈이다. 소원 앵가 허리요. 장문 천무다라. 자, 해가 지니 저 푸른 산이 저 멀어져 보이고요. 더 멀어지고요. 그죠? 날이 차가워지니까 백옥 초가집이 여기서는 더 가난하다도 되지만은 쓸쓸해집니다. 자, 소원 작은 동산에서는 앵가 깨꼬리 소리가 그치고요. 장문 커다란 길고 큰 문에서는 천무라고 해서 나비춤만 많도다. 나비춤만 많다. 자, 그 다음에 풍창 등이멸. 자, 요거 등이로 읽어야 됩니다. 등이멸. 월옥 몽난성. 자, 몽난성이죠. 몽난성. 일모 개등시. 이거는 회시자입니다. 회때. 그 다음에 천한 조입첨이라. 이거는 첨하첨자입니다. 첨하첨자. 자, 풍창이니까 바람이 창에 분다는 거죠. 바람이. 그죠? 바람 부는 창은요. 자, 등불이죠. 등불이 이멸. 자, 쉽게 꺼질 멸자죠. 사라진다. 소멸하다 할 때. 자, 어째 보면 이제 꺼지기 쉽고, 왜냐면 여기서는, 이나 뒤에 난인데, 여기 수로예요. 문장을 이끄는 전체 수로로 보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 멸이나 요 성은 보어로서 쓰인 거예요. 그래서 꺼지기 쉽다, 이루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다. 자, 우리말로 하면 주격조사 같지만, 무엇이 없다, 무엇이 있다, 꺼지기 쉽다, 하기 쉽다, 하기 어렵다. 이런 형태의, 주어수로 형태의 문장 같지만은,
순서상 주일 것 같으면 요 수를 앞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 나오지 않고 뒤에 나온 것들은 다 보로 봅니다. 자, 그래서 바람 부는 창문에는 등불이 꺼지기 쉽고요. 월옥이니까 달빛이 비추이는 요 방이나 집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달빛이 드는 집에는요, 꿈을 이루기 어렵다는 거예요. 꿈을 이루기 어렵다. 달빛이 집에 든다는 것은 집이 그냥, 엉기성기, 설기설기 지어 놓으니까 비 오면 비가 새듯이 달빛까지 들어온다 것 같으면 좀 비난하라는 거죠. 사는 게 좀 공공하고 비난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모개등시요. 자, 일모. 날이, 해가 진다는 거죠. 해가 지니 개등시, 요 개는 닭개자죠. 닭이 오를 등자에 횟대시에요. 닭들이 횟대에 오르고요. 횟대는 보통 일반 집에 보면 T자 형태라든지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닭들이 살짝 올라가고 여기 앉아 있는 곳이 있죠. 앉아서 오는 거 요 횟대라고 합니다. 자, 횟대시고요. 닭들이 횟대에 오르고요. 자, 천한 날이 차가워지니 조입첨이라. 요 조 새들이 처마로 들어선다. 처마 아래로 처마로 드는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풍창 등이멸이여 월옥 목난성이라. 일모 개등시여 천한 조입첨이라. 자, 그래서 바람이 드는 창가에는 자, 등불이 꺼지기 쉽고요. 요 이자가 수로입니다. 자, 월록 달빛이 드는 집에는 꿈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자, 여기서 하기 어렵다 할 때는 요 난이 여기서는 수로가 됩니다. 꿈이 이루어지기 어렵도다. 해가 지니 닭이 횟대에 오르고요. 날이 추워지니 새가 처마에 드는구나. 이렇게 실제 이제 이것이 아니고 요 본 문장을 보더라도 100% 뭐 지금 제가 한글로 토를 달아놨지만 똑같이 나오진 않죠. 자,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뉘앙스는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한시일 것 같으면 이제 글을 보고 입으로서 생각을 하고 입으로서 내는 소리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맨날 요 한글로 된 해석본만 한글로만 지금 제가 강의로서 참고로 나타내고 있지만은 이걸 보고 백날 눈으로 봐봐야 한자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자를 보고 입으로 이야기하고 소리를 듣는 게 한자가 빨리 늘어납니다. 특히 이제 문장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 야광 천저수요 강청 월근인이라. 풍구 군비아니요 월송 돋궈주라. 자, 양은 들렸자죠. 광은 이제 날일이 없으면 넓을 광자도 되는데, 실제는 이제 요 광자는 넓다라기보다는 이제 밝을 광자죠. 해가 있기 때문에 넓게 밝히는 것. 그래서 환하다. 들판도 되고요. 광야나 한편 저 공허하고 아주 비어있는 아주 먼 아주 망망한 그런 것도 요 광자, 요 밝을 광자로 씁니다. 해가 있기 때문에 밝을 광자로 쓰는 게 맞아요. 자, 어쨌든 야광하면 여기서 넓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뉘앙스가 들이 넓으니 천저수고요. 요 나무 숫자죠. 하늘이 요 저자가 여기 수로입니다. 낮은 곳으로 낮게 들이우다. 낮게 하다라는 수로고요. 수는 나무죠. 그 나무인데 하늘이 나무에, 그 나무 바로 위죠. 하늘이 바로 나무 위에 낮게 드리워지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낮을 저하니까 낮고요 보다는 하늘이 나무가 있는 것만큼, 나무의 키만큼 드리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이 맑을 청자죠. 강이 맑으니까 월근인, 달이, 근인이, 요 가까울 근자가 수로가 됩니다. 사람을 가까이 한대. 사람과 가까워진다는 거죠. 달이 사람과 가까워진다. 강이 맑으니까 그 강에 달빛이 쏘이고 아니면 달이 비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달빛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다 강이 있으면 사람이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 강물이 맑으면 달이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그런 뉘앙스로 쓴 겁니다. 월근이니요. 그 다음에 풍구, 요 구자는
말 몰고 자죠. 말을 몰고 간다 할 때 말 몰고 자죠. 말 몰고 자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모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어 수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들 보세요. 군비 안인데 무리 군자. 자, 무리를 지어서 나는 기러기예요. 기러기 아닙니다. 자, 바람은 무리 지어 떼지어 나는 기러기를 몰고요. 그죠? 월송, 다른 송, 요 송은 전송하다, 보내다는 거죠. 그죠? 홀로 가는 배. 자, 거죠? 배를 다 수식하고 있죠. 홀로 가는 배를 전송하느라. 그러면, 전체 문장에서 주어, 수로, 요 전체가 구지만 여기 주어, 수로,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요것도 주어, 수로, 요 목적어가 됩니다. 목적구가 되는데, 자, 요 독거가 홀로 가는, 요 배를 다 꾸미고 있는 거죠. 떼지어서 나는 기러기.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광, 천저, 수요, 강청, 월근이니라. 풍구, 군비 아니여, 월송, 독거주라. 자, 들판이 넓죠. 들판이 넓으니 하늘이 나무 많지. 나무 바로 위에 낮게 드리워지고요. 강이 맑으니 그 달이 사랑과 가까워지는구나. 바람은, 자, mon다는 거죠. 바람은 모는데 요 전체가 목적을 했죠. 떼지어 나는 기러기를 몰고요. 발은 독거주라. 홀로 가는 배, 그죠? 홀로 가는 배를 보내는구나. 전송하는구나. 보내는구나. 자, 오늘 마지막 시편입니다. 자, 새우 지중간이요. 미말지요. 목말지입니다. 미풍 목말지라. 화소 성미청이요. 조제 누난간이라. 자, 새우 하면 가는비죠. 가랑비라는 거예요. 가랑비, 그죠? 가는비, 그러니까 간을 셌자니까. 가는비는 지중이가 못지자죠. 못 가운데서 볼 수 있고요. 보고요. 가랑비는 일반적인 못처럼, 아주 찬물결이 있고, 아무런 미동이 없는 물이 있어야만, 가랑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라든지 바닷물 같은 경우는 가랑비가 떨어져도 물 표면에서 비가 떨어지는 형태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못에서 가랑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실제 비를 맞지 않는 한 처마에 있든지 창문을 통해서 볼 때 비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가랑비는 너무 가늘기 때문에 연못, 아주 표면이 잔잔한, 그죠? 미동조차 없는 연못에 떨어지는 그 비의 파문이죠. 파문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너무 고요하고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우 지중간이요. 미풍, 요 미자도 아주 정밀하고 작고, 그죠? 아주 가늘고 그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미풍을 다른 데는 산들바람이라고 하는 거, 산들바람. 산들바람은 나무 끝이죠. 끝말자니까. 나무 끝에서 알 수 있다. 나무 끝을 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나무 줄기라든지 가지에서도 미풍이 흔들림이 없으니까 나무 끝을 봐야, 저 끝에 있는 작은 순이라든지 아주 가는 끝을 봐야 미풍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이 고요하고 적막함을 나타내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화소, 꽃이 웃으니, 그지? 꽃이 웃는 거죠. 꽃이 웃으니 성미청이요. 그 소리가 미청, 들을 수가 없고요. 꽃은 웃고 있는데, 한박 꽃이 웃고 있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성미청이. 조제. 자, 그러니까 조는 쟤는 울제자죠. 새는 울잖아요. 새는 우는데, 누난간이에요. 요 눈물로 짜죠. 눈물은 하기 어렵다. 여기, 난간이니까, 보기 어렵다. 자, 보기 어렵다. 여기 보면요, 요 1번 아셔야 될 게, 이제 요 미자는 부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밑에 청이 수로가 되는 거예요. 요 어렵다는 자체가 수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로고 뒤에 간자가 보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어렵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난자가 어렵다라는 것을 부정을 보면 안 되잖아요. 어렵다는 자체가 부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눈물을 보기 어렵다. 아까 어렵다, 쉽다. 이 아까 이자라든지 쉬울 이자라든지 어려울 난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반 수로 영역에 속하죠. 쉽다, 어렵다는 다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형사 뒤에 나오는 요 가는 실제 품사를 볼 게 아니고 하는 역할을 봤을 때 우리말의 뉘앙스에서 보기 어렵다.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미라든지 아니 부라든지 아니면 또 무라든지 이런 건 확실하게 부정사로 쓰기 때문에 바로 뒤에 수로가 나온 거고 수로 앞에서 부정부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지만은 쉽다 어렵다는 요 자체가 수로인 거예요. 자체가 수로 형용사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우 지중간이여 미풍 목말지라 화소 성 미청이여 조제 누 난성이라. 자, 간비죠. 가랑비. 가랑비는 못 중에서 볼 수 있고요. 미풍은 나무 끝에서 알 수 있어요. 있습니다. 있도다. 꽃이 웃으니 자, 성 소리가 들을 수 없고요. 꽃이 웃어도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요. 새가 조제 새가 울어도 눈물을 보기 어렵구나. 자, 내용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요, 이 글들 문장뿐만 아니고 글들과 친해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실제 이제 이런 시보다 다른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아직 입에 익어 있지 않아 가지고 좀 뭐랄까 읽을 때 좀 더듬더듬 거리는 게 있습니다. 원래 말을 좀 더듬어요.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웠던 것을 한번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연 어탄무기여, 그죠? 자다 학피연이라 송작 연객계여 월위 독서 등이라. 아까 봤죠, 그죠? 벼루를 씻으니 물고기가 먹물을 삼키고요. 자, 차를 다리니, 그죠? 자다 학이 연기를 피하는구나. 자, 소나무는 손님을 맞이하는 일산이요. 우산이란 거죠. 햇빛 가리개요. 달은 우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달은 책을 읽는 등불이 된다네. 화락 연불소요. 자, 화락 꽃이 떨어지니 아주 너무너무 애틋하고 불쌍해서 불소 청소할 수가 없고 쓸 수가 없고요. 달이 밝으니 그 너무너무 밝은 달이 아련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월작 운간경이요. 달은 운간 구름 사이에 겨울이 되고요. 풍미 중미금이라. 바람은 대나무 속에 검은고가 된다네. 검은고가 된다네. 저는 지금 오른쪽에 보는 게 이것만 보고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가능하면 모를 때 이쪽 오른쪽 영역에 가시고 왼쪽에 있는 본문 영역, 한문으로 된 본문 영역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해서 의미를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될 겁니다. 국수 월제수요 농화 향만이라. 오야 등전수요 주요 주 낮조자죠. 유월 정하추라. 자, 국수 물을 양손으로 움켰더니 그 양손 위에 물 속에 달이 손에 있고요. 농화 꽃을 가지고 꽃을 희롱하니 향기가 꽃의 향기겠죠. 많이 옷에 가득하다네. 자, 오야가 되어서 가장 깊은 밤이죠. 가장 깊은 밤에 바로 등불 앞에 대낮이요. 6월은 늦느름인데 이미 가을이 된 것처럼 정자 아래는 가을이 왔다네. 가을이라는 겁니다. 6월이 되면 정자 아래는 이미 가을이 왔다네. 그런 의미겠죠. 새거 인두백이여 출래 수엽황이라. 우후 산여목이여 풍전 초사취라. 자, 새거 세월이 가니 사람의 머리가 허해지고요. 출래 봄이 오니 수엽 나뭇잎이 누래진다네. 우후산 비가 온 뒤에 산은요 여목이라 마치 머리를 감는 것 같고요. 목욕한 것 같고요. 풍전초라 바람 앞에 푸른 사취라 닮을사 뭐뭐와 같다. 자, 술에 취한 것과 같구나. 취한 듯하구나.
자, 인분 천리외여 흥제 일배중이라 춘이 무분별이여 인정 유잔심이라. 자, 인분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천리 밖에 떨어져 있고요. 흥은 일외중 한 잔의 술이든지 이제 한 잔 술 속에 있도다. 춘이 보면 뜻은 무분별이니까 분별할 수 없다. 알 수가 없지만은 인정 사람의 마음은 얕고 깊음이 있도다. 있는구나. 화락이든 춘이여 산신 연우사라. 산외산 부진이여 노종로 무궁이다. 화락 꽃이 떨어진 이전이 바로 봄이고요. 산신 산이 깊은 연후에 바로 절이로구나. 절이 있구나. 산외산 산밖에 산은 다하지 않고요. 다함이 없고요. 노중로 길 가운데도 또 길은 끝이 없다. 다함이 없다. 무궁하구나. 끝이 없도다. 길 가운데의 길은 또 끝이 없구나. 일모 창산월이여 천한 백옥빈이다. 소원 앵가 허리여 장문 첩무다라. 자, 일모 해가 지니 날이 지니 창산 푸른 산이 멀어지고요. 멀어 보이고요. 천산 날이 차가워지니 천한이죠. 찰 한자니까 날이 차가워지니 백옥 여기서 초가집이라고 그랬죠. 초가집이 더 비난하다 좀 쓸쓸하다 의미로 썼죠. 가난하다 의미. 자, 소원 작은 동산에는요 앵가 깨꾸리 노래가 헐 쉬고요 그치고요. 장문 키고 그 길고 큰 문에서는 대나하여 천무 나비춤만 많도다. 많구나. 자, 풍창 등이멸이여 월옥 목란성이라. 일모 개등시여 천한 조입첨이라. 자, 풍창 바람 부는 창문 앞에 있는 바로 등불은요 20, 요 이자가 수라 했죠. 꺼지기 쉽고요. 요 멸은 여기 뭐로 봐야 됩니다. 자, 월옥 다리 쪽에 있는 다리 비추는 집은요 꿈을 이루기 어렵다. 자, 너무 가난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일모 날이 지니 개등시여 닭이 등시 여기 횟대죠. 횟대에 오르고요. 자, 천하니까 날이 차가워지면 조입첨이라. 새가 처마로 들어선다. 처마로 들어가는구나. 자, 야광 천저수요 산청 월근인이라. 풍구 군비 아니요 월송 독거주라. 야광 들판이 넓으니 하늘이 나무 아래로 낮게 드리워지고 강청이니까 강청 강이 맑으니 달이 사람과 가까워진다네. 풍구 바람이 이제 몰고 간다는 거죠. 군비안 떼지어 나는 기러기를 몰고 가고요. 월송 달이 전송한다는 거죠. 독고주 홀로 가는 배를 전송한다네. 떠나보낸다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편이죠. 자, 새우 지중간이여 미풍 목말지라. 화소 성미청이여 조제 류난성이라. 누난간이라. 자, 새우 가랑비죠. 가랑비는 못 중에서 볼 수 있고요. 미풍은 아주 잔잔한 산들바람이죠. 산들바람은 목말지라. 나무 끝에서 알 수 있다. 그래서 화소 꽃이 우는 거죠. 꽃이 우는 소리는요. 꽃이 우는 소리 하도 있죠. 꽃이 우는 소리는요. 미청 들을 수 없고요. 조제루니까 조제 새가 우는 새가 울어서 나는 눈물이죠. 새가 울어도 눈물은 간이란 볼간자죠. 보기 어렵도다. 보기 어려워.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강의죠. 세 번째 강의에서 추구의 전체 대항에 딱 절반을 했습니다. 절반을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한테 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 기록이 1시간이라는 시간이지만은 한 번, 두 번 강의를 보고 이런 것을 직접 경험해봐야 점점 이제 수위를 높여간다든지 양을 늘려가면서 여러분들의
한문 실력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세 번째 강의 수고하셨습니다.